맨날 게임 컨텐츠만 올리고 사주 컨텐츠를 안 올려서 좀 이제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게임은 좀 제가 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사주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약간 감정 한 20%? 그래서 막 좀 열변을 하고 또 약간 활인이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들려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런가, 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해볼까.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밥 먹고 졸려가지고, 그래서 킨 건데, 이번에도 뭐, 이번에도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 왜냐면은 사주 그 운 그거는 다른 데서 다 했으니까 굳이 뭐 내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음, 뭐 다른 데서 이제 그 이거 글자 맞추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글자 맞추기의 의미가 뭔가 그런 걸 좀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글자 맞추기 해도 되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궁합은 이것도 참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운만 보면 돼요. 내 운만. 상대방 운 볼 필요 없고 내 운만 보면 이거 말했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을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 제가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거 아마 제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거기에 다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 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주식으로 대박 나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죠? 이 공부를 해서. 근데 참 의미 없는 게 내 운만 보면 돼요. 내 운만. 그 부동산이나 저 주식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다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했냐고. 묻지마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꽤 많을 거야, 그런 것도. 어, 또 아주 반대로 제가 뭐 과거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종목을 추천받은 사람들은 다 그걸 샀어. 다 그걸 사 가지고 진짜 몇 억씩 벌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잠깐 다른 데 놀다 와야지 하는 순간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벌고 오히려 잃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운만 보면 돼요. 내 운만. 그런 면에서 연장선상에서 인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이 좋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또 나쁠 때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나쁜 운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운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인가 나와 인연이 됐던 사람인가 그거에 또 다르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물론 궁합은 보면 좋겠죠. 나중에 할 때. 그죠? 근데 어, 이것도 웃긴다. 궁합 볼 때조차도 그 내 운이 좋은 운인가를 판단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니까 내 인연법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운에는 당연히 순풍이 부니까 당연한 것이고 어. 이렇게 하나 둘 물고 들어가면 또 끝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복잡해 한다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나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계속 물고 들어가면 끝이 없다고. 어쨌든 그렇고 뭐 연애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연애운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예를 들어서 대운이 정관운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관운에 그 딱 이제 대운이 10년이면 그 정관운이 이제 보통 천간 5년, 지지 5년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딱 지지 5년 때 남자랑 딱 5년을 사귀었더라고. 그리고 딱 헤어지더라고. 뭐 그런 거예요. 정관운이 지나가면. 그 안에 결혼을 하나 안 하나는 그 나이대와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라. 내가 이 사람과 사귀었어. 그러면 정관 5년 동안은 잘 사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전부야. 근데 헤어질 때는 어때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뭐 이런 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긋지긋하다. 뭐 싸움 뭐 이렇게 가던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말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운이 운이 나쁜 운이냐 좋은 운이냐만 중요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귀결되네.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을목이에요. 을목인데 제다신약이야. 지지로 지지로 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되게 신약한 거죠. 굉장히 신약한 거야. 근데 이제 제다신약인데 거기서 편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재생살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그 제다신약이라는 건 제가 굉장히 세니까, 그죠? 반대로 여자가 파워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죠? 제가 쭈구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만나면은 양인 양인격이나 양인들 많이 만나요. 제가 이제 그거니까. 근데 제가 축술미니까 뭐 그렇게 아무래도 인연이 되겠죠, 당연히. 다 같은 동료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세다는 기준이 그 양인들이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인들이 성격이 더 좋지.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싸우면은 그 데미지가 제가 크다 이건데, 어쨌든 편관이 날라 들어오면 제가 재생살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크지 않은 일에 굉장히 많은 그 피로감을 느낀다고. 뭐 싸우거나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과거를 보면은 한 가지 예만 들면, 과거를 보면 이제 기토일간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유일주야. 그런데 이제 가을이었어, 가을 깨면 어때요? 저는 금이니까, 토생금하니까 재생살. 그러니까 뭐 신월까지 말고, 신월은 아니죠. 6월에 이제 재생살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 6월에 그 여자애는 어때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기토가 식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식신 정관, 뭐 그 신월은 뭐예요? 신월은 상관경관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신월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전에 싸우는 건요, 싸워도 사랑으로 바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나쁘면 상대방도 맞물려 가고 나도 맞물려 가는 거라. 상대방은 상관경관 때리는 운이고, 저는 이제 재생살 맞는 운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그럼 상관경관 때리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얘가 행동을 하겠죠. 그럼 나는 다른 때와 다르게 싸우니까 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때는 그러니까 같은 10의 데미지라도 제가 봄에 겪었으면 그 데미지가 크지 않은데 가을에 당하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 하죠. 하려고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통 그런 이제 운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좀 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너무 신약하니까, 그 데미지가 너무 세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저의 그 단점이죠. 되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핸디캡이지.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심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좀 굉장히 그래요. 음, 음, 음. 그래서 좀 음, 그 본인이 좀 강하고 좀 신강하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데미지가 세니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것도 봐야 하고, 그냥 신강신약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신강신약의 논리는 아니에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음, 지지에 뿌리만 하나 있어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월의 을목이다. 이것만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니까 목인 하나 있나?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어. 근데 뭐 을목이니까 어떻겠어요. 그랬지만은 회복이 빨라요. 진짜 좀 같이 못 있겠다라고 막 치를 떨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은 어, 좀
며칠 지나면 오히려 며칠 지나면 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 물론 한 달 가는 경우도 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던 적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상관경관의 운에 양인격이, 이 사람은 양인격이었어. 양인격인데 상관경관의 운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항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별 통보를 했죠. 이제 정말 힘들었던 경우인데, 그 경우는 제가 헤어지고 나서도 몇 년은 몇 년은 좀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모든 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예요. 저의 운의 문제고 나의 사주팔자의 문제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그만큼 큰 데미지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집착을 했다고 쳐요. 집착을 했다고 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집착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라. 이런 것들 좀 멘탈이 좀 약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확 지치는 거. 이제 근데 이제 제다신약을 여자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제가 제다신약이면 뭐겠어요. 주변에 내가 통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도 제가 휴일에도 편하게 쉬어야 놀아야 하는데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벽 아침에 전화가 왔어. 부동산 못 보자고. 그래서 하려다가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다신약이거든. 그러니까 제다신약이 아니고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재성이 있으면 이것도 제극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간 그 어떤 재성 때문에 내가 좀 다뤄야 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르고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내가 이걸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그게 재성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꼭 관성만 제약을 두는 건 아니에요. 내 그 테두리에 관성만 나를 좀 이렇게 어떤 규제하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알겠어요? 예. 재성도 내가 좀 강하면 좀 이제 그 재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쟁제로 가는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재성이 강해지면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반대로 통제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그림을 보면 통제당하는 걸로 가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워낙 좀 사주가 세니까 여자를 딱 보면은 뭐 남녀간에 이기고 지고는 없겠지만, 여자를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보면 이기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얻어맞는 걸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이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 관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연운으로 따지면 정관이었던 운이 내년에는 편관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남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죠. 그 해는 좋았는데 다음 해가 편관이면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죠, 남자가. 근데 이제 이거 꼭 남자로 해석할 게 아니고, 남자랑은 좋은데 다음 해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혹자는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남자랑 직장이랑 그렇게, 남자거나 직장이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이거를 불가 진리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뿌리는 하나거든. 하나인데 그게 천태만상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어.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나를 보호하는 성분이잖아요. 남자도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보통. 물론 여자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도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보통 이 남자를 나는 이 남자를 지켜줘야지 하면서 보디가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 이제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림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좋은 운일 때는 당연히 히히호호 좋게 놀고, 나쁜 운일 때는, 불리한 운일 때는 힘들다. 상대방 운과 내 운과 맞물려서 간다. 그죠? 상대방 운에서 남자를 치면 내가 여자한테 당하는 그 그림이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언제 남자 생겨요? 뭐 언제 이성이 생겨요? 뭐 이런 질문을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연애는 저기 무제 뭐 무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연애를 해요. 끊기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제 거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 운으로만 따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운에 오면 당연히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없냐는 그런 운에 열심히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열심히 어떤 모임에 가던가 뭐 그러면은 좀 그게 있겠죠. 당연히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 경우에 보면 음,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운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을 때 그런 언제 저 연애할 수 있어요? 어린 분들이 그렇게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를 만나는 운에 만나는 건 맞지. 그죠? 근데 이제 딱 저 언제 생겨요라고 했을 때 내가 이때가 남자가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안 돌아다니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만남의 장 그런 데를 안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에너지가 있는 운에는 열심히 좀 활동을 하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랑 무당이랑 원래 비슷해요. 그 말하는 걸 보면 왜 그 말을 했는 줄 알아. 제가 이제 한 번씩 옛날에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하면 무당집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새는 안 간지는 오래됐지만 옛날에 이제 어, 언제냐 한 7, 8년 전에 그때 가고 보고 안 갔는데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나보고 저기 언제야? 무술년? 무술년에 결혼하시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이제 생뚱맞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딱 봤는데 아니 무술년이 이제 그거잖아요. 위아래로 정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그것도 맞아. 실제로 내가 돌아다녔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썼는데 어, 무술은 근데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건데 어쨌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잖아요. 왜냐면 재성이 간여지동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친척이 한 분이 무죄인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무죄라고 해서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보세요. 근데 되게 젊었을 때 잘생기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자가 자주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무죄니까 결정적인 이게 그렇게 이게 방탕한 생활은 한 건 아니지만은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도 많이 사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무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음, 아 이제 그분은 우리 친척은 무죄인데 인성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럼 어때요? 인성이 많으니까 엄마가 중심이죠. 근데 결정적인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시기를 놓쳤어. 시기를 놓치고 이제 지금 50대 됐는데 50대 돼서 그때도 이제 연애는 계속 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때는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재운이 왔어. 대운에서 재운이 오면요 여자가 계속 바뀌다가 정착을 못해.
무죄니까. 그러다가 무죄면은 여자가 분명히 있어도 인연이 아닌 거라. 오래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자를 못 사귀고 그런 게 아니고, 무관도 마찬가지예요. 무관도 인기 많은 여자들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인연이 좀 뚝뚝 끊겨. 그러니까 인성이 뚝뚝 끊기듯이 무인성이 이제 복이 뚝뚝 끊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무인성들은 항상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야.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복의 흐름이 딱딱 끊겨요. 근데 무죄도 재성의 흐름이 딱딱딱딱 끊겨. 무관도 관의 흐름이 딱딱딱 끊겨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대운, 예를 들어서 뭐 여자로 따지면 관운이 딱 대운이 두 개 딱 잡혀 있다. 20년 동안. 그러면 그때 딱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인연이 오래가는 남자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어떻게 다 하겠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문제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때요? 결혼했을 때도 그냥 한 번 결혼하면 그 이혼이라는 건 정말 그거였잖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거는 30년, 40년? 30년도 뭐야. 한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거는 되게 좀 그런 거였잖아요. 좀 사람들한테 그렇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세상 평판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혼하겠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 자식 결혼시켜야 하니까. 그런 게 있었죠. 또 옛날에는 어때요? 남자가 바람 핀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바깥일 하면 바람 필 수도 있지. 이걸 남녀 그 차별로 보지 말고 옛날에는 어쨌든 그 한 번 결혼하면 그냥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였다. 끝까지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항상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엔 미우나 고우나 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연애라는 걸 옛날엔 연애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게 선박아서 결혼하는 거였어 바로.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 50년 전. 한 4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세대,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진짜 이게 완전 배우자궁이 확 깨지는 운에, 뭐, 심각하게 막 힘들어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위기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계속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궁합이, 배우자궁이. 근데 이제 그 운이 지나가면 또 알콩달콩 그냥 그렇게 잘 살아요. 그냥저냥.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요새는 연애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진다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저도 좀 그런 거는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좀 도피하고 싶고. 근데 이제 요즘 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쉽게 연애를 하잖아요. 뭐, 뭐, 저도 뭐, 일주일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고 한 달 했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고 100일을 못 넘 헤어진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렇게. 그래서 요새는 마인드의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궁합을 잘 봐야겠죠. 왜냐면은 개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그게 옛날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싫어도 그냥 이게 틀어지는 거라. 옛날과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대는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기본 기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결혼도 그 수치에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으면 이게 바로바로 하겠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요즘은 뭐 워낙 개인 권리가 중요시 되고, 이게 삶이 이게 워낙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옛날에는 모든 게 불편했잖아요. 우리가 편의시설도 그렇고, 그죠? 지금 모든 게 편하잖아.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을목이고 기후일주 그 여자분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운에 이제 힘들어 하니까 그 이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얘가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으면 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싸워도 그냥 그게 사랑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싸우고 헤어지고, 아니 싸우고 풀고
뭐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우면 다투면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풀고 뭐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 내가 내가 너무 힘든데 다시 생각을 하는 거지. 만남에 대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다 좋았어.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좋았던 장점이 모든 게 장점으로만 보였던 게 단점으로 보이고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런 게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그런 거라. 그래서 지금은 배우자 공이 깨지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요즘은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은 뭐 블로그에 글 썼지만은 이제는 너무나 기본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 그냥 떨어져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져 사는 게. 주말 부부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좋고 남자도 여자도 너무 호인이야. 되게 되게 유하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살아도 되지.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성격이 좋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성격이 좋지 못하면 어 굳이 같이 있을 필요 있나. 그래서 좀 떨어져서 좀 이게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라는 것도 많이 싸우고 하는 이유가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뭐 이런 게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썸 탔어. 썸 탔으면 여자가 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서운한 것들도 이제 서운한 것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아닌 것들도 사귀게 되면 어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애한테 전화가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집착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한 번은 며칠 전에 그 글을 올라왔던데, 저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던데, 저기, 남자가 밤새서 술 마시면 그 바람 핀 건가요? 그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댓글로 사람들이 막 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클럽 갔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남자끼리 PC방 갈 수도 있고 술 먹고 뭐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랬더니 그 댓글로 그 본문 작성자가 뭐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클럽 가 하여튼 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어차피 답정너 할 거면 뭐 하려고 못 보나요? 네, 바람핀 게 확실합니다. 100%. 그렇게 댓글에 달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내 소유욕이잖아요. 욕심. 좀 남들은 동의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여자애가, 그러니까 저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고민한 상태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걔도 만나봐라 했어요, 제가. 예,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는데, 저는 좀 어떤 마인드로 갔냐면은, 어,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의 욕심으로, 내 소유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너는 나만 만나야 돼, 나만 바라봐,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보면 뭐 미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욕심의 문제라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온전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음, 음. 그러니까 좀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한 건 있죠. 그때가 20대 때인가 그랬는데 20대 때도 꽤 좀 제가 그거 했습니다. 속이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저한테 왔지만은 이거는 상대방을 저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되게 싫고 좋고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좋았던 건 아니야. 좋았던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구속한다는 그런 생각에, 이거는 내가 좀 스스로 나를 좀, 나를 좀, 익어가게 만든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이런 거는 좀 내가 나의 욕심을 부리고 이거는 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거죠. 상대방도 내가 너가 그러니까 나도 바람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상관없이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항상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 줬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가능했는데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여자애가 뭐 나이트 간다, 클럽 간다 이러면은 그냥 다 보내 줬어요. 요새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가면은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나 가 가지고 번호 하나도 안 줬다." 그런 걸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귀엽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단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말했지만 내가 스스로 그거 여자가 뭐 그거 보내 가고 싶다는데 내가 못 가게 한들 걔가 바람 맘먹고 바람 피려고 하면 안 피겠냐.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뭐 굳이 간다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말을 한 거니까. 그럼 거기서 뭐 "안 돼." 뭐 이러기도 그렇고 그냥 "갔다 와라. 스트레스 풀러." 그랬어요. 음. 지가 몇 번 가다가 나중에 알아서 안 가더라고. 이제 그거는 근데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들이대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리면 당연히 싫지. 그렇겠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믿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바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내가 그 사람 소유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이 타인이 이게 예를 들어서 만나는 여자가 내가 바람피는 걸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고민한다. 이 얘기를 씨를 왜 들어줬냐면 나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주 그 운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궁이 깨지면 나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외도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당연히 많지 그런 것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60, 70 돼서도 그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그건데 하나의 어떤 그것도 나의 업보고 상대방이 바람피는 것도 나의 업보고 그러는데 어 참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60 돼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 정답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 되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중요하다. 항상 말하지만 운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는 그 이혼수가 있는 운이다라고 하는 건 배우자 궁이 깨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자연이 떨어져요. 자연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해외로 출장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사로 발령 나서 뭐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주말부부 하게 된다거나 자연이 그렇게 돼. 좀 전생에 좀 그렇게 했다는 사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괴로움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도 뭐 업보라. 응? 그러니까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괴롭잖아요 그 시절이. 그러면 그 괴로움도 계속 그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게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상담을 왔으면 제가 이때는 몇 살까지 같이 있어도 되는데 몇 살부터는 주말 부부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똑같은 일을 겪어도 데미지 10인 일을 겪어도 봄에 겪었을 때 그 데미지가 5밖에 안 되는데 가을에는 제가 데미지가 50 정도 박힌 것처럼 어 운이 되게 불리한 운에는
불리한 운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맞다. 그때는 주말 부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바쁘게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거야. 우리 편의점을 한다고 치면 남편은 주간, 나는 야간 이런 식으로 거의 못 보게끔 등만 보고 살게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사주를 사람들이 맞추면 신기해하니까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뭔가 사주로 신비로운 사주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그리고 무당이 뭐 이렇게 맞추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비기가 있고 대단한 그 뭐 환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환상을 심어줬나?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사주 간명한 거 보고 그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왔는데 그때도 항상 얘기했지만은 내가 글자 그렇게 들어오고 막 하는 거 치고받고 하는 거를 혼자서 그려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려. 근데 그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거를 그렇게 딱딱 집어서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말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말해주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게 하면 역효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보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있는데 자기 눈높이에서 왜 이거 안 해주냐 이런다고. 응? 근데 지금도 제가 설명을 다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불가에서 말하는 거, 응? 아니면 종교에서 말하는 거. 내 마음, 내 마음 문제다. 결국 진리는 심플한 거라. 인간이 뭐 태어났는데 아주 뭐 스펙터클하게 태어나고 뭐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똑같은 탄생의 원리로 사람들은 태어나잖아요. 누구나. 근데 뭐 대단한 게 있느냐.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야. 이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강동원이나 뭐 장동건도 그렇고 여자도 뭐 화려하게 화장을 이쁘게 했어. 근데 솔직히 화장 다 지우면 그냥 닌겐이에요. 그냥 인간. 응? 뭐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고. 여자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저도 어렸을 땐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수록 어때요? 내 실망이 커지잖아.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커지잖아요. 얘는 너무 이뻐서 사귀었는데 생각보다 그 외모에 비해서 뭔가 좀 내가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도파민에 취한 거지.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뭐 연예인들 특별하고 뭐 하지만은 실상 어때요? 밥 먹고 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뭐 집에서 있는 거는 누구나 추리한 건 마찬가지거든. 물론 잘생김이 있으니까 그 추리함이 감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누구야? 그 누구 정준호 님도 훈남이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혼부부 때 그 누가 그랬더라? 그 놀러 갔는데 정준호 님이 그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뭐 옷에 뭐 묻히고 그런 거 보고 좀 약간 놀랐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서. 똑같은 거라 사람 사는 거는. 뭔가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진리는 아주 심플하다. 아주 쉽고 심플하다. 사람들의 욕심과 그 기초 그 기대치가 도파민에 스스로 취해서 너무 높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뭐 근데 이걸 개인 감명 해야 하나?